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떨어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제 내려앉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 전화 주세요. 제가 많이 전화 오는 만큼 또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문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부터 시장의 분위기 좀 올라갈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3%가량 좀 떨어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또 끝났다는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현재 0.3% 정도 좀 밀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0.48% 정도 밀려 있죠. 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또 반등을 끌어올렸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약세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미국은 또 올랐거든요.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중동 쪽에서의 어떤 이제 전쟁 불안감이 또 완화되면서 유가도 또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의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죠.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기게 될지 이거는 거의 알 수가 없는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너무나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주춤하면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 증시를 계속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재 1328억 원 정도의 그 매도가 좀 잡혀 있는데요. 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업종들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500억 정도, 화학 업종에서 약 7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매도가 거의 IT 쪽에 집중이 다 됐거든요. 오늘 막 13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1000억 원 이상은 IT 쪽에 매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IT 쪽에서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조만간 조금씩 흐름을 잡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다시 또 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또 저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기관 쪽에서의 매수도 최근에 또 들어오는 모습도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많았잖아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왔다면 이제 거의 다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빠지면서 외국인들도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게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뭔가 수급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옆으로만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잡혔고요. 위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잡혔단 말이죠. 여기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방향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점점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방향은 조만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이 방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시총 상위주의 역할이 좀 중요할 거고,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종목들을 약간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해드렸어요. 미국에서 뭐 일부 기업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었고요. 이번 주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미국의 7개의 그 기술주들, 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기술주의 실적들이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도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저희 멘토님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연회 일정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강연회 장소는 원주에서 이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도 아실 거예요. 원주는 제가 지금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원주에서 저를 처음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강연회 저도 준비 많이 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1시부터 3시까지니까 시간 잘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온라인 강연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온라인은 이제 심야 주식입니다. 그래서 심야 주식 방송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심야 주식 방송. 심야 주식 방송은요, 참여를 하실 때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자, 온라인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제 그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를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 강연회는 다음 주 일정을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상담을 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래 지금 전화번호 있거든요. 02-2638-3985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혼자 고민해도 사실 이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이런 방법들은 같이 고민하시면서 제가 또 조언을 드리고 그의 방법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를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궁금한 것들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프처엠 포스코 PCM 24만 5천 원에 20%입니다. 24만 5천 원에 20% 사셨군요. 예, 그거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서 감질 나서 못 살겠어요. 감질나요? 네. 네,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도 네네. 바로 또 밀리니까. 자, 근데 포스코 네. PCM을 사신 게 보니까는 지난달쯤에 사셨나 봐요? 아니요, 꽤 오래됐고요. 오래되셨어요? 좀 그 물타기를 좀 해서 가격이 낮춰진 거예요. 추가매수 하셨구나. 네.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또 2차전지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GM 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GM 또 실적이 괜찮아서 또 주가도 반응이 또 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2차전지 쪽 사업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네. 결국은 앞으로 실적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이 앞으로라는 건 우리가 뭐 5년 후, 10년 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뭔가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너무 내가 이 기업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길게 한번 봐서 수익을 좀 키워야지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업황이 좀 둔화되어 있고 실적이 언제 좋아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실만 회복한다면 조금의 수익 정도만 나와도 좀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위쪽으로 25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저는 빨리 단기에 매도하고 그리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위쪽으로 25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자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님.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좀 한미반도체고 네. 11만 3,500원에 5%입니다. 11만 3,500원이요? 네네. 네. 자, 이번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네. 실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외로 들어갔었는데 다음날 10%가 빠져가지고 네. 그 뒤부터는 계속 빠지는데 네. 그 뭐 4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그 독점 구조가 무너진다는 그런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계속 하락하고 있길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담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게 좀 약간 예상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가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매수하고 나서 다음에 바로 급락이 나온 거죠. 네네. 이때쯤인가 봐요. 그죠? 이 네네. 시점에. 사실 우리가 차트만 봐도 이거 저점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떨어지게 된 주요 원인이 아무래도 HBM 그 설계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당연히 이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독점 구조가 무너진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다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일례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떨어지죠. 네네. 그 이유가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엔비디아가 네. 그 삼성하고 그 조건부를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블랙의 수요가 지금 이제 HBM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다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좋았던 기업들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은 조금씩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번에 또 그 설계구조 변경에 대한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 반도체가 좀 요즘에 매도에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난번에 저점 부분에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거, 그죠? 네. 심리적인 압박, 이 부담이 되면 계속 팔아요.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는 자, 이 정도까지 팔았는데 더 팔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판단 말이죠. 네. 또 올릴 때도 역시 그렇고요. 많이 올리죠. 네. 거품이라는 게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과매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자체가 워낙에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네네. 외국인들 매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악재가 좀 나와 있고 약간 불안한 종목들 쪽으로 단기적으로 시세가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행히도 아마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이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그래서 네. 처음에 매수를 5%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이미 추가 매수를 일단 고려하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92,000원 정도, 91,200원에서 뭐 92,000원 정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최대한 8만 원 정도? 저는 8만 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가능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8만 원 정도 왔을 때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지금은 좀 좋아 보이고, 만약에 거기서 바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조금 더 눌린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일단은 8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구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오늘 뭐 이후에 전저점 부근이잖아요. 네. 오늘 떨어지다가 만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때 매수가 또 붙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저점 잡혀서 만약에 단기 반등 나오면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길게 보지는 마시고, 네. 저는 그냥 12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이번에 그냥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올라갔다가 눌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많이 눌린 자리에서는 옆으로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힘이 빠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굳이 감내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떨어진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뭐 다시 올라오면 그때 팔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위에서 12만 5천 원에서 저는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네. 그 저점 부분에서 그 반등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 추가 네. 매수는 안 하는 선에서 이제 네, 저는 굳이 이 가격 정도 차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겠는데, 네네. 추가 매수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네. 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떨어지면은 손실이 너무 커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할 필요가 없어요. 단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 정말 이제 지금 아니면 아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만 해야지. 그 전에 너무 성급하게 하면 나중에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해도 단가가 또 안 떨어지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가격에서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면서 네, 맨날 이제 그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서 네, 추가 매수하려는 막 그런 심리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멘토님들 방송 보면서 그 버튼 네. 누르는 거 참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알겠- 제가 또 잘 듣고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예, 멘토님 방송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어떤 종목인가요? 원태 어, 6,030원에 15%입니다. 14%입니다. 14% 6,030원이요? 네네. 자, 6,030원이면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가격 매수가? 예, 산지 뭐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기간이. 그렇죠. 아마 지난주 정도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네. 네, 판단이 맞은 건지, 예, 목표가나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사실 이게 원택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네네. 미용 의료기기 쪽 사업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분명히 이제 성장 사업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이제 우리가 수명이 또 늘어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오래 산다라는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또 있고, 또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약간 또 이쁘고 잘생기고, 뭐 그죠? 약간 미용에 대한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이제 욕구의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업하는 경우, 이제 근거된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주가가 상장을 이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많이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정말 많이 떨어져요. 네. 올라갈 때는 거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택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한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느냐? 아직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택은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위쪽으로 7,300원 정도 가격이 위쪽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라가다 막혔죠. 아, 예. 네. 만약에 위로 올라갔는데 7,300원 부근에서 좀 힘이 떨어지면 뭐 올라가다가도 힘이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힘이 더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뭐 8,000원 정도까지도 괜찮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저점을 확실하게 아직은 잡았는지
확실치가 예, 좀 않다라고 애매해서. 얘기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예, 제가 이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5,700원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한 가지 방법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위쪽으로 7,3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중간에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중간 지점 한 6,600원 있죠. 아, 예, 예, 맞아요. 예, 예, 6,600원. 6,600원. 저도 그리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 예. 정도 가격에서는 절반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예, 7% 정도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대한해운요. 대한해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90원이요. 2,090원에 10%. 네, 10%요? 네. 네. 자, 2,090원에 10%. 아, 이거 지금 최근에 사자마자 계속 빠진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미국 무슨 파업 들어가서 그 올라갈 것 같다고 누가 추천하길래 네. 아,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타결됐는데 그때 빠져나왔어야 하는데 못 빠지고 그냥 미련 떨고 있다가 그죠. 그 됐어요. 항만 쪽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결국은 이제 타결이 돼가지고 그 어, 다음날 빠져나왔어야 하는데 네. 그냥 올라갈까 싶어서 그냥 다 뒀더니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네, 보통 이제 노조가 파업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협상이 보통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항만 쪽에서의 그 파업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업이 된다면 전체 물량이 엄청난 물량의 물량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결과는 누구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예상을 하고 들어갔지만 예상과 달랐을 때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네.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해운업 같은 경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해운업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해운업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보통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근데요, 전쟁. 제가 조금 덜어냈거든요. 네. 그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저기 추가 매수할까 해서. 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저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추가 매수는 저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1,600원? 아, 만약에 1,600원이요? 1,600원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 네. 만약에 이게 올라올 거라면 매수가 위쪽으로 매수가 위상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가기 네. 시작하면. 그러니까 굳이 네. 추가 매수하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중동 쪽에서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항상 이슈가 될 때마다 지금 이제 뭐 항상 그 우회해야 되고 뭐 그 해운업 이제 비용이 또 증가하고 그러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게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음 반등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같긴. 근데 아,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네.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매수가 위에서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목표 가격은 그냥 2,1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홍미영 멘토입니다. 네, 저는 하나솔루션 네. 34,0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네. 멘토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혹시 5월이나 6월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45,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래요? 요번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34,000원까지 떨어뜨렸어요. 단가가 낮아진 거군요, 이게. 네,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이 종목이. 네. 그 당시에 근데 매수를 할 때는 지금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지금 20%인데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몇 프로 사셨어요?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근데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아.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이 정도면. 일단 하나솔루션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이제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왔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2023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11월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와 이제 후보와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있잖아요. 네. 지금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죠. 잘. 네. 예. 아무도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언제든 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과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은 11월 미국 대선 테마주에 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태양광. 만약에 트럼프 이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이제 기존의 화학 이제 석유화학 쪽이죠. 그런 이제 화석 에너지 그쪽을 더 키울 거란 말이죠. 투자는 줄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 쪽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당연히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이쪽을 키워 나갈 거니까 이건 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11월 대선이 좀 앞에 있어서 뭐 누가 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대선이 이제 레이스가 종료가 되고 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은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본다면 35,000원 정도도 저는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길게 봤을 때예요. 혹시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10%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수 있다면 그건 좀 남겨놓으세요. 남겨놨다가 나중에 혹시나 19,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 그때는 아래쪽에서 한 5%씩 해서 나눠서 좀 분할 매수하면 아마 그 정도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했을 때 단가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혹시나 19,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좀 남겨두시고요. 만약에 그냥 올라와 버리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좀 길게 35,000원 정도까지 보자 생각하고 가시면 나중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냥 올라가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생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는요,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아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원주 시티호텔 3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간대는 1시부터 3시까지니까요. 시간대 잘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풀리실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번 주 원주 주변에 또 원주나 원주 주변에 계신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심야 주식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야 주식은 다음 주 일정을 미리 보는 시간이고요. 미리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황미혁의 심야 주식 방송을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일정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상담을 진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 전화를 주시고 나서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샵 3989번 문자거든요.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또 전화 연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는 100원이니까 차라리 전화로 주셔서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다음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DB 하이텍 DB하이텍 46,000원에 12%입니다. 46,000원에 12%요. 네, 지금 좀 더 사도 되나 싶어서요. 자, 지금 좀 더 사도 되나? 네. 자, DB하이텍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저점을 비슷한 구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저점이 지난 저점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일단 그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라고 얘기하죠. 네. 위탁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데 지금 DB하이텍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엔비디아를 포함한 일부 AI 쪽 이 반도체 그 업황이라든지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DB하이텍은 거기에서는 좀 이제 소외가 좀 되어 있죠. 반면에 이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수요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꺾여 있어서 지난번에 저점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저점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지금 가격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굳이 올라갈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만일에 하나 DB하이텍의 주가가 더 떨어져서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6,000원이니까 뭐 33,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때를 위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남겨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만약에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내가 46,000원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목표가를 항상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올라올 때는 얼마 정도까지 보느냐? 위쪽으로 기본적으로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가셔도 되고요. 5만 원이 또 넘어가면 위쪽에서 올라갔다가 흔들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매물을 한번 소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도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그때 단가를 낮추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33,000원 정도 되면은 차라리 조금 더 그때 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네. 그때 안 뭐 그러면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에서는- 만큼 하지 마시고요. 네. 한 5% 정도까지만 하세요. 5% 정도만 더. 5%만.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목표가는 5만 원 보고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 하이닉스를요. 네, 그 19만 원 할 때 전번에 샀거든요. 네. 근데 어쩌
막 떨어져 버려요. 조금 올라가다 어찌다 그게 팔아버릴까 매도를 할까 지금 물어보고 하려고요. 이거 조금 일찍 팔았으면 수익이 좀 지금보다 괜찮았을 텐데, 그죠? 아니 나 그럴 줄 몰랐죠. 그렇죠. 근데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5%라서 좀 애매하네요. 비중이 만약에 좀 크다면 이거는 네, 비중이 커요. 1억. 지금 5%가 지금 1억 정도가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절반을 일단 파세요. 절반. 지금 19만 원 가격 위에서요. 절반 정도는 일단 줄여 놓으세요. 절반 정도만. 왜냐면 오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거의 네.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일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하이닉스한테는 약간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어쨌든 금액이 좀 크다면 이게 오늘 떨어지고 나서 다음 내일장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 근데 만약에 또 떨어지고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여기가 저점입니다, 아니면 더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이용해서 파는 게 낫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반등 나올 때 반등 이용해서 내일장 이후에 19만 5천 원 위로 올라오면 이제 팔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떨어진다. 그럼 차라리 밑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단가 낮추고 올라가면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가 그냥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서 쭉쭉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절반 정도 파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 반등 나올 때는 19만 5천 원 위에서 팔면 되고, 나머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밀리면 차라리 18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올라오면 또 수익 내고 팔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오늘 절반 정도만 정리하고 가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서울 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는 14,900원, 네. 비중은 20%예요. 14,900원에 20%요? 예, 이거가 오래된 종목이군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네. 14,900원이면 20%면 비중을 혹시 추가 매수 더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네. 그 추가 매수해서 10%씩 그 내려올 때 네. 추가 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졌을 때가 최근인 거예요? 최근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좀 한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3년도에 예, 14,000원 위로 올라왔었어요. 예, 거의 매수가까지 왔는데 그쵸. 네. 제가 이제 더 올라가는 줄 알고 예, 안 팔았어요. 아이고, 이거는 그때 상담을 네.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네. 이게 서울반도체가요. 이 네. 회사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LED요. LED 조명. 예. 근데 LED 조명이 성장성이 지금 사실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살 때만 해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예. 이제 LED 조명 쪽이 원래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백열 전구를 많이 사용했었죠. 네. 백열 전구를 먼저 화장실에 동그란 전구, 이제 그 네. 약간 주황색 이제 그 전구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전구를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이 백열 전구를 다 없애버리고 LED 조명 쪽으로 다 교체 사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그 백열 전구를 다 없애고 새롭게 LED 조명을 설치해야 되니까 이 LED 조명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밝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지 않겠죠. 앞으로 시장이 전망이 밝은데.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LED 조명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네. 예, 물량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물량 과잉 상태가 온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죠. 네. 그리고 물량이 많이 넘쳐나니까 팔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엄청난 실적이 되게 좋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급 물량 과잉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교체 수요 이런 것도 있고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저가형 그 LED 조명이 아니에요. 약간의 퀄리티가 좀 높은 고가형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그 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너무 아깝네요. 저희 그때 만약에 상담했으면 이거 무조건 팔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요번에 올라간 건 이제 승소 소식 때문에 이제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요거는 매수가까지 꼭 오지 않아도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나중에 기회를 준다면 11,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11,5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두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이번에 손실을 좀 만회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반등 나오면 11,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힘내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파트너를요, 네. 12,000원에서 한 게 한 3년 됐어요. 네. 그런데 그걸 여하튼 이제 물 타서 네. 38주가 됐어요. 380주가. 네. 그런데 지금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이건 잊혀진 종목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사서 그냥 물을 타야 더 맞는 건지. 야, 너무 지금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파트론이 네. 이 주가가 빠질 때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추가 매수까지 지금 해서 38%까지 지금 단가를 낮춰놓으셨는데 네. 이건 근데 매수가하고 차이가 너무 높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 손실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렇죠. 저라면 지금 파트로는 여기까지 만약에 견디고 기다렸다면 여기서는 안 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부근에 거의 와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네네. 그죠? 여기서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파트로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이 회사는 이제 뭐 휴대폰 쪽도 있지만 자동차 쪽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자동차 쪽이 자율주행 자동차 네. 아시죠? 이제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했잖아요. 네. 로보택시를. 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왔는데 또 오게 되면은 카메라 쪽이 분명히 또 거기에서는 이제 또 상승의 1순위 내지 2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앞으로를 본다면 저는 지금은 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8,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 가격 아래에서는 팔지 마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더. 이왕 기다린 거. 네네. 아시겠죠?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라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인텔리안테크고요. 네. 매수가는 61,000원에 비중은 10%면 됩니다. 61,000원에 비중 10%요. 예, 예. 아, 이게 지금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군요. 네,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거래를 잠깐 보면은 100만, 1000만 원, 20억 정도. 거래는 어느 정도 있긴 하네요. 지금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테마가 있을 때는 좀 올라갔는데 근데 네. 지금은 거의 사실 뭐 그 관심도가 시장에서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은 좀 그렇고 혹시 추가 매수를 좀 하실 생각 있으시다면 네. 45,000원 아래에 있을 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그럼 단가를 좀 낮춰서 가는 전략이 있거든요. 45,000원 네. 이하일 때. 아래쪽에서 한 5% 정도. 목표가는 일단 6만 원 정도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6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만 원을 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